19장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트랜잭션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떤 거래 행위, 어떤 업무에서 하고자 하는 단위 업무, 이것을 영어로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이때까지 DBMS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SQL문으로 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래, 어떤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SQL문 하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SQL문이 몇 개 모여서 이 묶음을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 수강 신청이 여러 과목들을 신청하게 되고 또 그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강 인원을 초과했는가 초과하지 않았는가를 체크해야 되고, 이런 하나의 업무, 하나의 거래 행위가 여러 개의 SQL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되려면 한 번에 다 처리해야지 일부만 처리하고 일부는 처리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일부만 수정되고 반영이 되고 일부는 수정이 안 되면 그러면 데이터 자체가 엉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처리를 요구했을 때 이 처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위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용자들의 요구, 그 요구가 여러 SQL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러 SQL 문장의 묶음, 그것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잭션을 설명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또 하나의 트랜잭션의 예가, 여러분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계좌 이체하는 트랜잭션은 한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해주는, 이 출금과 입금이 묶여서 하나의 짝을 이뤄서 그것이 한 번에 처리될 때 이게 계좌 이체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죠. 이 계좌 이체를 하려면 모두 다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처리를 안 하든지, 돈은 꺼냈는데 상대방한테 돈은 입금 안 해주고 끝내면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 SQL 문장을 처리하려면 다 처리하든지 처리하지 않으려면 하나도 처리하지 않든지 이 한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사용자들의 요구, 즉 SQL 문장의 모임을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단위 업무, 이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이 DBMS를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트랜잭션들이, 여러 사용자들이 막 접근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할 텐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처리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요 트랜잭션의 처리 내용이 다른 사람이 함께 처리되든지 처리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요 트랜잭션 처리에 다른 사람의,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트랜잭션이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나 혼자 처리된 거하고 똑같이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 좌석을 예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열차 좌석을 여러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하다 보면 똑같은 좌석을 동시에 예약하려고 하는 이런 요구들, 이런 트랜잭션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열차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처리하더라도 나의 이 예약
트랜잭션의 처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열차 좌석이 한 좌석이 여러 사람한테 판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시행되는 여러 트랜잭션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되더라도 이런 열차 좌석이 한 장이 여러 장이 판매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어해 주는 것을 동시성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동시성 제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입니다. 또 하나, 한 트랜잭션이 여러 SQL 문장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중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DBMS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SQL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게 되면 일부 데이터만 업데이트해서 다른 데이터들하고 일관성이 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장이 생기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회복 기능, 어떤 고장에 대해서 어떤 고장 시에도 데이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복의 단위가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성 제어도 해야 되고 회복도 해야 되는데 회복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 동시성 제어와 회복 기능의 중요한 단위가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하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애시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애시드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 애시드 성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동시성 제어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동시성 제어가 왜 필요하고 회복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트랜잭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MS가 사용자들의 요구를 처리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다시 말하면 이 DB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한 사람인 경우 이것을 이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다중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초창기 DBMS에서는 단일 사용자용 DBMS가 있었습니다. 이 다 혼자 사용한다 그러면 나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요즘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을 하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창을 여러 개 띄워 가지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그 창 하나하나가 사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이런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현대 컴퓨터들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하는 여러 프로그램, 여러 사용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컴퓨터에 접근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 업무 생각해 보시면 한 은행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계좌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조회도 하고, 같은 은행에 같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막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학에서의 무슨 수강 신청 시스템 등등 이제 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컴퓨터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기법,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시간에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 이걸 다중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중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컴퓨터 CPU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CPU가 한 개면 여러 프로그램들을 얘를 일부 시행하다가 얘를 끝내기 전에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좀 실행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음 남아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실행을 인터리빙, 서로 섞어서 사용한다 라고 하죠. 이런 다중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 컴퓨터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다중 프로그램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쪼개서 번갈아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만큼 번갈아서 실행한다. 이것을 이제 시분할 방식이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리빙으로 실행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CPU가 여러 개면 혹은 한 CPU라 하더라도 코어라고 그래서 멀티코어라고 그래서 이 CPU 안에 작은 CPU가 여러 개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처리기가 여러 개 있어서 한 프로그램에서 한 CPU에서 얘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를 처리하고 다른 CPU에서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을 같은 시점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있죠. 이런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프로그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의 트랜잭션들이 시간을 번갈아서 실행을 하든지 혹은 그야말로 다중 CPU에 의해서 동시에 실행되든지 여러 프로그램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은 인터리빙 방식으로 어떤 한 프로그램이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CPU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CPU가 여러 개여서 CPU가 이제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C라는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 그 동시에 두 번째 CPU에서 D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CPU가 한 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A를 실행하다가 A에서 하다 보면 CPU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든가 외부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대기해야 되니까 이 실행을 중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다시 또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A를 실행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B를 실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실행하면서 어느 일정한 시간 간격에 놓고 보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리빙 형태로 실행을 하든지 혹은 CPU가 여러 개가 있어서 병렬로 처리하든지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보면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동시에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데이터를 갱신을 시도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적절한 동시성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동일한 자석이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를 처리를 하는데, 이 사용자들이 한 단위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사용자들의 연산의 모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냐면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처리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다른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DBMS를 요청하는 요청은 SQL문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SQL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작이 읽는 동작, 검색하는 그런 문장, 우리가 SQL문으로 얘기하면 셀렉트문이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값을 수정하는 이런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셀렉트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X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읽는다 해서 리드 아이템, 이렇게 이 연산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아이템에서 이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갱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QL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리더는 셀렉트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라이트 아이템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 즉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읽거나 쓰는 이런 연산들의 모임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한 단위로 처리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연산들의 모임, 이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X라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X라는 은행의 계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X라는 은행의 계좌에, 어떤 은행의 X 계좌에서 계좌의 잔고를 읽어서 거기서 N만큼 빼줬습니다. 뺀 다음에 그 새로운 값을 X에다가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N만큼의 돈을 뺀 거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계좌의 잔고를 읽어서 그 N만큼 더해서 그 새로운 잔고를 Y 계좌에다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소위 여기 이제 우리 은행에서 흔히 하는 계좌 이체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X에서 돈을 빼서 Y라는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하나도 안 하든지 해야지, 돈은 뺐는데 상대방한테 넣어주는 걸 안 하고 중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읽고 쓰는 이 동작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하나도 안 하든지 한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연산의 모임, 이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면 이 X라고 하는 계좌의 잔고를 읽어서 N만큼 더해서 이 계좌에다가 새로운 잔고를 써주네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하러 은행에 가서 입금했을 때 돈을 입금하는 입금 트랜잭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계좌 이체가 됐든 입금이 됐든 출금이 됐든 대출이 됐든 여러 종류의 은행에서 하는 여러 업무들에 대한 그 업무들이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는 연산들의 모임인데, 한 단위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하려면 다 수행하고 안 하려면 하나도 수행 안 하고 한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모임, 이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가,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이 실행 과정, 이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트랜잭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오류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하려면 회복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자,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읽는 것도 있고 쓰기도 있고 이런 여러 연산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의 트랜잭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원래 실행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나 이런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의 실행 파일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행하게 되죠. 자, 그 실행할 때 이 실행 파일, 실행 프로그램을 컴퓨터 메모리에 올려놓고 컴퓨터 메모리에서 실행합니다. 그래야 실행이 빨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트랜잭션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요 단위 연산, 읽기, read라고 하는 요 읽기 연산을 실행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X라고 하는 계좌의 레코드 또는 어떤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이 X라고 하는 계좌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파일에 대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요 레코드가 들어있는 요 레코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코드가 들어있는 디스크의 블록 전체를 읽어오죠. 읽어서 어디를 읽어옵니까? 주기억 장치의 버퍼라고 하는 공간에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X라고 하는 레코드가 들어있는 레코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레코드를 읽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X라는 레코드가 들어있는 블록 전체를 디스크에서부터 버퍼 공간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쓰기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Y라고 하는 레코드가 들어있는 이 블록 전체를 버퍼로 읽어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트랜잭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파일에서 X를 읽겠다라고 그러면 그 X라고 하는 레코드가 버퍼 공간에 올라와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없으면 디스크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버퍼 공간에서 읽어갑니다. 쓰는 동작은 Y를 쓰겠다 그러면 그 Y라는 레코드가 버퍼 공간에 올라와 있는가를 보고 안 올라와 있으면 그 Y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는 블럭을 버퍼 공간으로 옮겨서 그 Y에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은 어디에 남아있죠? 버퍼 공간. 버퍼 공간은 주기억 장치 공간입니다. 이 버퍼 공간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고 보조기억 장치에 내려가는 건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컴퓨터 고장이 나면 컴퓨터가 전원이 꺼진다든가 셧다운이 되면 버퍼 공간이 다 지워지고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고 나면 메모리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죠. 내가 Y의 내용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디스크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손치더라도 데이터가 파일에 안 남아있는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현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실행을 하고, 이 주기억 장치에 읽든지 쓰든지 그 읽고 쓰는 대상 데이터가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을 경우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럭을 버퍼로 올려놓고 버퍼에서 읽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프로그램이 빨리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사용자의 트랜잭션, 사용자의 프로그램입니다. 읽든지 쓰든지 그 대상 데이터가 없으면 디스크에서부터 버퍼로 옮기는 것은 유도할 수 있지만, 옮기도록은 만들 수 있지만, 얘를 디스크로 내려보내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언제 하느냐? 운영체제가 새로운 어떤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이든 어떤 새로운 블럭을 버퍼 공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으면 이 버퍼 공간에 있는 어떤 블럭을, 그게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사용을 하고 있던 옛날에 끝난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공간이든 어쨌거나 대상되는 블럭을 하나 선택해서 얘를 내려보내고 그 위치에 읽어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얘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운영체제의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LRU, 뭐 FIFO, LIFO 뭐 이런 식의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마 운영체제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운영체제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블럭의 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보낼 때 그때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종료했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가서 실제 디스크에 반영이 될지는 운영체제가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되는 것이 현대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사용자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DBMS 버퍼, 이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하고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